정의당 대변인 한창입니다. 지난 촛불 민심 국민을 닮은 그리고 국민을 위한 정치와 우리 국가를 원했습니다. 촛불 민심과 함께했던 전국의 노동 시민사회단체에서 그 촛불 민심이 제대로 결과를 맺게 하기 위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에서 주최하는 기자회견입니다. 주요 기자회견은 3대 선거법 개혁안을 통해서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영원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이후 기자회견은 박민용 참여연대 공동 사무처장님께서 이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부족한 만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단체들과 함께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 3대 선거법 개혁 요구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참석하신 분들 소개시켜드리고 기자회견문 낭독 그리고 3대 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하는 순서로 기자회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왼쪽에 비례민주주의연대 최병모 상임 고문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왼쪽에 한국노총 권재석 대외협력본부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에서도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에 동참을 하시고 계신데 오늘 이 자리는 일정상 좀 못 오신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왼쪽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강문대 사무총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오른쪽에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김소연 활동가님, 그리고 한국 YMCA 전국연맹의 유홍번 정책기획실장님, 그리고 비례민주주의연대 하성서 공동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 비정규 노동단체 네트워크 하윤성 사무국장님께서도 앞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저는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박근용입니다. 준비한 기자회견문을 비례민주주의연대 최병모 상임 고문님, 그리고 한국노총 권재석 대외협력본부장님, 그리고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김소연 활동가님이 나누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대선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으로 맞이하자. 작년 10월부터 대한민국의 시민들은 뉴스를 보며 이게 나라냐는 탄식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 직접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을 만드는 것이다. 그것을 위한 첫걸음으로 오늘 우리는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을 결성하고 아래와 같은 선거법 개혁을 요구한다. 첫째,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 이하로 낮추고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만약 올해 대통령 선거가 4, 5월에 치러진다면 19세를 선거 연령으로 하고 있는 현 제도에서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청년들 중 대부분은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할 상황에 놓인다. 참정권의 핵심인 투표할 권리를 폭넓고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2월 임시회에서 18세 투표권 보장 법안을 반드시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선거가 가까울수록 유권자의 말할 자유, 후보자 검증과 비판할 자유를 가로막는 선거법 독소조항을 걷어내야 한다. 유권자가 구경뿐이 아니라 일상의 주권자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법을 참여와 자유 중심으로 개정해야 한다. 둘째, 국회의원 선거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전환하고 지방의회 선거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 제도는 정당 득표와 의석 비율이 전혀 일치하지 않아 유권자의 표심을 공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득표보다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 정당의 기득권을 타파하고 유권자의 표심을 국회 구성에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절실하다. 최근 중앙선관위원회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했을 뿐만 아니라 독일과 뉴질랜드,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 부패가 없고 삶의 질이 높은 주요 국가들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택하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승자 독식,
거대 정당 중심의 제도에서 벗어나 유권자 의사를 공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 선거제도 또한 이러한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셋째,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 결선 투표제가 필요하다.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등과 같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대표자는 국민적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유권자 절반 이상의 지지를 받아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행 승자 독식 선거제도 하에서 유권자들은 선호하는 후보보다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에게 투표할 수밖에 없어 그 선택은 제한되고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되는 결과도 나올 수 있다. 대표성 제고를 위해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결선 투표제는 도입되어야 한다.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 참가단체들은 주권자인 국민으로서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선거법 개혁을 위해 나서고자 한다. 그 첫 번째로 우리는 대선 후보들과 각 정당에 3대 선거법 개혁 의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요구할 것이다. 우리는 각 후보와 정당들의 입장과 정치개혁 공약 등을 검증하고 이를 유권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것이다. 뜻을 함께하는 단체와 개인들에게 동참을 호소하며 전국의 노동, 시민, 사회단체들과 함께 유권자의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법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17년 1월 24일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 참가단체. 공동행동 3대 요구안 중에서 18세 투표권 보장 및 유권자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다시피 가장 최근에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게 18세 참정권에 관한 문제인데요. 현 정치권에서는 18세 청소년들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투표권을 주는 것에 대해서 소극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다시피 18세들한테는 군에는 가라고 하고 있고요. 나라를 지키는 일에 미성숙한 18세를 보내고 있고 미성숙하다고 하는 18세 청소년들에게 결혼은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국방을 지키는 일과 한 가정을 지키는 일보다도 투표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운 일이고 명쾌한 일인데 그것을 못하게 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들은 바꿔야 되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정치권의 생각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국민적 비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18세 참정권이 보장이 돼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OECD 국가에서도 유일하게 19세로 된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기 때문에 시급히 개정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민주주의에서 기본은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기본인데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후보자나 정당에 대해서 비판적 의견을 낼 수 있는 발언할 기회를 아예 차단하고 있는 게 현행 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도 그렇게 해왔던 많은 시민단체들이 검찰에 처벌받았던 것으로 볼 때 현재 유권자의 기본권을 참정권을 심히 침해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번 선거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될 부분이 있고요. 오히려 또 좋은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지만 현행 법상으로 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올바른 후보를 선택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도 선거법에서 그러한 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는 제도도 반드시 개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3대 과제 중에 두 번째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제도는 2015년 2월달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미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꿀 것을 제안하기로 했던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국회 구성이 지금처럼 유권자들의 표심을 반영하지 못하고 기득권을 가진 정당들이 자신들이 얻은 득표율보다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민심이 바라는 제대로 된 정책들, 좋은 정책들이 국회 입법을 통해서 반영되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가 권고한 것처럼 정당 투표율에 따라서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이것이 최근에 국회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 국회로 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가져오는 권력구조 개편을 하겠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은 권력구조 개편을 논의를 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것이 바로 국회 구성부터 유권자들의 표심대로 제대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동행동에서는
유권자들의 표심이 정확하게 반영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전환을 해서 우리도 유럽 대륙에 있는 독일이나 덴마크, 스웨덴처럼 복지가 실현되고 그리고 국민들의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정치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네, 저희들의 요구사항 세 번째 마지막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선 투표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자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왜 특정 후보들이 주장하고 있는 결선 투표제를 주장하느냐, 특정 후보들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 있지만 저희들은 이 결선 투표제가 없는 현재의 단판 선거제도는 유권자의 선택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국민 대표성을 지금 떨어뜨리는 단판 선거 제도일 뿐만 아니라 현행 단판 선거 제도에서는 국민들이 당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투표를 할 수밖에 없게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들이 유권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후보들, 가장 선호하는 정당에 투표하는 것을 포기하도록 하는 그러한 잘못된 제도다. 유권자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현행 단판 투표 제도를 결선 투표 제도를 통해서 바꾸는 것은 유권자의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는 점에서 매우 시급한 선거법 개혁 과제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먼저 18세 참정권과 투표권, 표현의 자유의 보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최경환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 비리 사건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총선 때 낙천할 것을 요구하는 1인 피켓 시위를 했던 김민수 청년유니언 활동가들에 대한 선거법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당한 채용 비리에 연루된 사람을 공천에서 탈락시켜달라고 하는 1인 시위를 한 것 때문에 선거법 90조 위반으로 지금은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이러한 부당한 유권자의 입을 막는 표현의 자유를 막는 선거법 또한 시급하게 개정될 필요성을 오늘 지금 중앙지법의 재판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저희들의 세 가지 요구사항들이 19대 조기 대선 전에 반드시 개선되고 유권자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가운데 19대 조기 대선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정치권에 저희들의 노력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많은 사회단체와 그리고 기자 여러분들의 관심 또한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들의 요구사항 설명드릴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